오늘이 약간 좀 고비죠, 그지? 뭔가 겁이 많은데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지만 집에 가서 다시 차분히 그 합성함수 미분 연습하면 또 금방 익숙해져요. 아직 그 함수가 어떻게 합성돼 있는지 끝까지 좀 잘 안 보이니까 속미분이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지만 공식을 안 외운 친구들이 있네요. 그쵸? 근데 그건 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쵸? 공식을 안 외워가지고 기본적인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다시 집에 가서 앞에 있는 도함수는 좀 외워주고 오시는 게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랑 27번 문제 좀 빠르게 해보고요. 29번이랑 31번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로그미분법 기억하시죠? 그 문제니까 여러분들에게 3교시에 한번 풀려보게 시킬 거고 안 풀리는 친구들은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알았죠? 자, 25번이랑 27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2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저 친구를 좀 잘못 이렇게 미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y는 sin 제곱 x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sin x 자체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자, 그럼 저식 같은 경우에는 y는 sin x제곱 더하기 4x-1 자체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할 때만큼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알았죠? 여기에다가 제곱을 붙여버리면은 꼬여. 누구부터 속미분을 해줘야 되는지가 꼬여. 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합시다. 이 녀석을 제곱한 거니까 미분해주면 2에 sin x제곱 더하기 4x-1 해도 돼.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줘야 돼요? 안쪽 녀석, 그렇지. 속미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안쪽 녀석 잘 봐. 이 녀석 미분해주면 일단 코사인 x제곱 더하기 4x-1이에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지, 그치? 아직 여기가 남았잖아. 그쵸? 이 친구 다시 한 번 꺼집어내서 또 한 번의 속미분이 들어갑니다. 2x 플러스 4. 오!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게 짱. 지금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미분할 때 sin x를 미분한 게 아니야. sin 네모를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 네모 되는 거 맞는데 네모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지. x가 아니라면 끝까지 미분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미분.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문제에서 함수를 미분하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도 저 극한식은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fx-1인데요. 당연히 x가 0으로 갈 때 f0이 1을 향해 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요 숫자 1은 당연히 f0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f'0이다 라고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 녀석의 도착지가 당연히 뒤에 딱 있을 테니까. 그래야 0분의 0분이니까. 그죠? 그럼 f' 연구해달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f'x 이제 미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친구 보니까 fx가 2에 2x 그 다음에 2 탄젠트 3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쌤이랑 같이 잘 미분해보자. 자, 곱형태로 지금 연결돼 있으니까 곱미분이어야 됩니다. 미분 그대로 미분 맞죠? 자, 이 친구 먼저 미분하면 일단 그대로 써야 되죠? 근데 이거 한번 속미분. 자, 됐죠? 이거 지금 미분한 거야. 2에 2x 미분하면 일단 지수는 그대로 써주되 여기가 x가 아니었잖아.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 속미분 2. 됐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2 탄젠트 3x.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더하기. 자, 이번에는 얘가 그대로죠? 그대로.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거 미분. 잘해보자. 뒤에 거. 자, 얘들아, 일단 지수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써도 돼. 미시 2가 아니니까 ln 2 붙는 거 맞죠?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ln 2. 그치? 그러니까 2의 탄젠트 3x 써주고 옆에 ln 2 붙여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x가 들어온 게 아니라 탄젠트 3x
3x가 들어왔잖아. 그럼 탄젠트 3x를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되냐면 속미분해줘야 돼요. 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탄젠트 3x 미분해주면은 시컨트 3x 시컨트 제곱 3x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 그치? 3x 한 번 더 또 미분해줘야 되죠? 3 이해돼? 탄젠트 x를 미분한 게 아니잖아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맞지만 탄젠트 3x를 미분했을 때는 시컨트 제곱 3x에다가 그 3x 한 번 더 쏘고 속미분 3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제? 그러니까 x가 아니면 x까지 끝까지 속미분 해줘야 된다.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보통 수능에서 속미분 한 4번 나오는 것 같아요. 속미분 이해돼? 그래서 요거 잘 보였으면 좋겠어.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요 이제? 조금 알겠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f' 역값은 계산을 열심히 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면은 미적분은 봐봐. 다항함수랑 완전 달라.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짱간단하잖아. 그치? 근데 미적분은 지금 요식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좀 이따가 이계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상황 생기거든? 난리 나지? 그래서 미적분은 좀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은 사실 좀 많이 고생할 수 있어요. 연습 많이 하면. 계산에서 실수 많이 나오는 친구들. 미적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극복해요. 알았죠? 자, 29번, 31번은 로그 미분법이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개념 노트에 썼던 그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손 들어주세요. 이건 내가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33번도 로그 미분법입니다. 밑과 지수의 변수 x 들어가 있으니까. 알았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5번 문제부터는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또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서 매개변수 미분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게 뭐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이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쉬워. 알았죠? 나머지는 쉬우니까 이제 한번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x라는 변수랑 y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함수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로 x에 대한 식으로 y를 구해줄 수 있는 이런 바로 정방향의 그러니까 x를 변수로 해서 y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함수들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매개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x랑 y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식이 안 나와.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x라는 녀석이 그냥 또 다른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y도 또 다른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x가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y도 t에 대한 또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때 x에 따른 y의 변화를 즉 dx, dy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쓰는 게 매개변수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y'이라는 것도 이거잖아.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율 이게 미분계수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그동안은 y라는 녀석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드립다 미분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매개변수 같은 경우에는 x는 또 다른 변수 t에 대해서 소설되어 있고 y도 또 다른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소리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dx, dy 요거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찌됐든 x가 t에 대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줄 수밖에 없겠지. x가 t에 대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마찬가지로 y도 t에 대해서밖에 미분해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들은 dx, dy, dx 구해줘야 되니까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얘를
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이해돼요? 자, 그래서 dx, dy 요거 구해주려면 이 친구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알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인데요. 자, 시간에 따라서 x좌표랑 y좌표가 이렇게 바뀐다고 쳐봅시다. 시간에 따라 어떤 물체가 x방향으로도 y방향으로도 제각각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x좌표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바뀐다고 쳐볼게.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 y좌표는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바뀐다고 쳐볼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x와 y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x가 t에 대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해보라는 소리야. 이게 dx,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미분해주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이 친구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1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이거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뭐 해주라고? 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싶으니까 그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요 표현인 거잖아. 그럼 요거 구해주려면 여러분들은 이 녀석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된다고. 끝! 이해돼요? 즉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승을 3t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끝! 이게 변화량이 아니야. 당연히 x랑 y가 t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t값을 주시죠. 이해됩니까? t값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t가 3일 때 그때 dx, dy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구해주고 나서 t 자리에다가 뭐 대입해주면 돼? 3 대입해주면 끝이라고. 이해돼요? t에 따라 x랑 y가 변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친구의 변화량에 따른 이 녀석의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각각의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녀석의 비율로 미분계수를 구해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해돼? 오케이. 자,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이고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미분법.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자, 페이지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네, 35페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물리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미분법이죠. 왜냐면 x좌표, y좌표 각각? 그치. t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때 x가 변할 때 y는 어떻게 바뀌어?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두 녀석의 비율로 구하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함수. 자, x는 t제곱 더하기 4. 자, y는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5. 그때 x에 따른 y의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녀석 시간에 따른 변화율 구해줘야 되겠다. 맞나요? 그럼 2t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맞니?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y'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dt, dy, dt 이렇게 써줘야 돼.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 수투는 무조건 변수가 x이기 때문에 y' 써도 상관없거든? 맞아? 근데 미적분에서는 변수가 이제 x랑 y가 아니라 t, 세타, s, u 엄청 많아.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건가를 정확하게 써주는 이 식을 훨씬 많이 써. 이해돼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럼 이 친구는 t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 그럼 이 녀석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쉽죠? 그치? 그러면 t제곱 더하기 6 나누기 2t 끝!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도함수 구한 거고요. 몇 초일 때 저 친구를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2초일 때. 그럼 t자리에 뭐 넣어주면 돼? 2. 그렇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2 넣어주면은 얼마입니까? 4분의 10 2분의 5 됐죠? 이런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평면좌표에서 물체의 변화량 구할 때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7번 문제도 풀어보시죠. 37번. 자, 쌤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y 이거잖아.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언제? 2분의 파이일 때 이 소리입니다. 알죠? 시각이 2분의 파이 지점으로 향해 갈 때 그때 y가 x에 따라 얼마만큼 변하는지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t는 2분의 파이일 때 이거 구해주세요. 이 소리인데 그래서 됐어? 쉽지? 외계변수 훨씬 쉽죠? 그쵸? 합성함수 하다가 외계변수 할 때 쉽죠? 그치? 외계변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대학교 가면 x랑 y라는 이 변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생겨. 이런 것도 대표적이죠. 너네가 y를 x에 대해서 표현해보려고 했어. 막 힘들죠? 근데 t라는 시각으로 각각 x랑 y가 바뀌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쉬웠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많이 쓰여. 알았지? 그럼 나 넘어가도 돼? 내가 넘어가도 되지? 그치? 각각 미분해서 나눠? 그치? 2분의 파이 더? 끝? 됐죠? 자, 넘어가고요.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랑 역함수 미분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설명할게요. 자, 음함수 미분법이랑 역함수 미분법도 쉬워. 합성함수가 제일 어려워. 속미분 때문에. 이제 네 번째죠. 음함수 미분법. 자,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알려면 음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일단 양함수라는 녀석이랑 음함수라는 녀석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 자, 양함수는 뭐냐면 y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복잡하게 말 안 할게. y는 x에 대한 식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모든 함수는 다 양함수입니다.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 이걸 양함수라고 해요. 왜 양함수라고 하냐면 x가 어떻게 작동해서 y가 만들어지는지가 바로 보인다 그래서 양함수. 양지 할 때, 그치? 잘 보인다 이런 의미. 양함수 괜찮죠? 자, 그런데 음함수는 뭐냐면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식이에요. 요게 음함수입니다.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x랑 y가 섞여져서 표현된 식.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양함수죠. 그치?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자, 근데 음함수는 어떤 녀석이냐면 xy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더하기 1은 0. 이런 게 음함수입니다. 분명히 x값이 결정되면
y값도 결정돼 안 결정돼? 결정돼. 함수가 나와. 이해돼? x가 1이면 y도 분명히 결정돼. y가 이제 만족되는 y가 있으니까. 맞아요. 음함수는 특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건을 더 주겠지. 뭐 y가 3보다 큰 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더 줘. 함수가 되고. 그래서 방정식 형태이네. 그러면 또 x가 예를 들어서 뭐 5이면 만족하는 y가 존재하죠. 결정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y가 x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y가 만들어지는지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음함수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식이 음함수. 이해돼? 그냥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게 양함수. 이해돼요?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 있죠? 원의 방정식도요 음함수예요. 원의 방정식도 음함수야 사실. 이 친구도. 단 함수가 되기 위해서 보통은 x값이 결정되면 y값 2개 결정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양수 이런 조건 하나를 딱 적어주면 얘 함수로 인정해줄 수가 있어. x값이 하나로 결정되면 y값도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함수야. 근데 y를 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y는으로 표현 안 돼 있지. 그럼 음함수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함수가 뭔지를 알았어. 그럼 이제 음함수는 어떻게 미분을 해주면 되냐면 바로 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잖아. 즉,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미분해주면 얘들아 봐봐. 얘 곱미분이야. y가 어찌 보면 x에 따라 결정되는 식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x에 대한 식과 x에 대한 식이 곱해진 꼴이기 때문에 얘 곱미분으로 가야 돼. 미분 그대로 미분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하면 1 그대로니까 y 이렇게 됐어? 그 다음 그대로. 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얘 미분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1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안 되고 원래는 뭐 미분해야 되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옆에 dy, dx 곱해줘야 돼. 합성함수 미분했던 것랑 똑같아. 나 일단 얘가 y로 표현돼 있으니까 y로 미분해주되 사실 다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줘야 최종적으로 x에 따른 이 녀석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요? 나 봐봐. 좀 어렵죠? y가 사실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니까 fx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y를 fx라고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은 y를 미분할 때 f'x 써주대. f'x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y를 뭐라고 해볼까요? x에 대한 식. 그래? x에 대한 식. fx라고 할게요. y를 fx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친구를 미분을 해야 돼. 이 친구. 자,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y가 x에 대해서 어떤 식인지가 안 보이니까 일단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쵸? 얘를 이 fx라는 녀석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길 원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 y라는 녀석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곱해줘야 소거되면서 실제 얘로 미분한 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dy, dx를 꼭 붙여줘야 돼. 나 지금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나 얘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럼 옆에 다시 dy, dx를 곱해줘야 실제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요거는 조금 예시를 들기 어려우니까 얘를 한번 설명해
dy, dx 곱해줘야 돼. 이 3y 제곱이라는 건 너를 dy 세제곱이라는 너를 y로 미분한 거였던 거야. 그럼 다시 dy, y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옆에 곱해줘야 실제로 y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소리야. 혹시 내 말 이해돼? 합성함수 미분. 이해 안 된 사람 손 얘기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다시. 자, 요 예시가 좀 어려우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합성함수 있잖아요. f of g.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거든? 그냥 컴미분에다가 속미분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 그치? 이게 아까 전에 f'g 그리고 g'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이게 뭐냐면 이건 f를 g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죠. 그치? f를 g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합성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겉미분을 했다는 건 f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다시 g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속미분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y제곱이라는 이 친구가 있었다고 쳐봐. 3y제곱. 나 얘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y가 x에 대한 식이야. x값에 따라 y가 결정되고 있거든. 그치? 그런데 지금 이 y가 x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y라는 녀석으로 미분을 해주는 거야. 마치 g처럼. g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해주면 6y 써줘.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너를 y에 대해서. 너를 y에 대해서.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dy, dx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3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는 거야. 그냥 6y만 쓰면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3x제곱을 미분하면 그냥 얘는 6x가 맞아. 그치?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치? 3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 x로 표현이 안 돼 있네? 어쩔 수 없다. y로 미분하네. 다시 나는 y라는 어떤 변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꼭 곱해줘야지. 이 소리.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어렵죠? 그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거야. 됐지?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예시 조금 더 쉬운 예시로 그냥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냥 원의 방정식 할게요. 이 친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것도 음함수라 그랬죠? 자, 이 친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dy, dx 구해볼게. 그럼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니까 얘 미분하면 2x. 맞아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는데 y로 표현돼 있으니까 일단 y로 미분해. 근데 y로 미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y라는 변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dy, dx를 써줘야 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숫자도 미분해줘야 되죠? 1 미분해주면 0. 그렇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dy, dx 이제 구한 거야. 그렇지. dy, dx는 그냥 마이너스 2y분의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2x. 즉 마이너스 y분의 x. 이게 dy, dx의 식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x랑 y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된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의 미분계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x좌표랑 y좌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x랑 y값 주셔요.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 x에는 x좌표 대입, y에는 y좌표 대입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거야. 이해돼? 양함수는 y가 바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값만 하나 딱 알아도 y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x값만 주시죠. 근데 음함수는 x랑 y의 관계식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랑 y 값을 동시에 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직접 y좌표 찾기 안 해. 안 주면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난리 나. 음함수는 기본적으로 y좌표 구하기가 어렵거든. 쓴 말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음함수 미분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음함수 개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풀면 안 어렵거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39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자, 39번 문제 보시면 딱 봐도 곡선 위에 점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삼이다. 거기다가 밑줄 쳐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점 0,1 줬죠. 즉 x는 0이고 y는 1일 때 이렇게 주신 거야. 음함수 미분법에선 x와 y 값을 동시에 줘야 돼.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3이다 이렇게 주셨죠.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아니야? 미분계수는 마3이다 이 소리잖아. 그치? 즉 39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x가 0이고 y가 1일 때 그때 dy, dx 이게 미분계수죠. y가 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미분계수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그게 얼마? 마3이야 라고 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지금 저 문장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음함수 미분을 해야죠. x 세제곱 y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ax y 자 마이너스 b는 0. 자 이제 쌤이랑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친구 미분해보면 3x제곱 얘는 괜찮아요. 그쵸? x세제곱 x로 미분하면 3x제곱 자 이 친구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당장 x로 미분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해돼? 그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y제곱 근데 누가 y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어? x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즉 다시 변수 y가 x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옆에다가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dy, dx야. 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들어가자. 이 친구. 자, 얘들아 얘는 곱미분 써줘야 돼. y가 숫자가 아니거든. x에 대한 식이거든. 자, 그럼 곱미분 써주면 미분 그대로 미분. 자, 이 친구 미분하면 a.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얘는 문제 없어요. x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미분. 그럼 이제 그대로니까 a, x는 그대로 써주대. 이제 y를 미분해야 돼. 근데 y를 일단 어쩔 수 없이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할 땐 1이죠? 근데 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니까 dy, dx 붙여줘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미분하면 날라가죠? 는 0 이렇게. 자, 얘는 미분하면 그냥 a, 그치? 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고. 이해되죠? 이번에는 그대로. 얘 미분할 땐 y에 대해서 미분하되 y로 미분하면 안 되니까 너 붙인 거라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dy, dx 값이 마3이니까 dy, dx 값에다가 마3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미분계수가 나오는 x 값과 y 값도 줬지. 그럼 x 자리에 0 넣고 y 자리에 1 넣어야지.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x가 0이고 y가 1일 때 미분계수가 마3이야. 이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dy, dx 자리엔 마3, x는 0, y는 1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 소리다. 그럼 a가 구해지겠죠? 끝. 여기까지 괜찮아? 응. 자, 그러면 40번도 한번 해봐. 내가 이제 40번. 접선의 기울기는 이라 했으니 dy, dx 구해라. 이 소리고. 이 dy, dx를 왜 곱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암기를 하면 좀 힘들고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힘들어. 그냥 dy, dx 그냥 붙이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현재 내가 y에 대해서 미분해 놨으니
y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걸 곱해줘야만 실제로 그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나온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y좌표를 안 준다면 x좌표를 대입해가지고 4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걸 왜 줘? 그렇게 왜 줘? 그치? 뭐 고등학교 1학년 시험도 아니고 준다. 그쵸? 음함수는 줄 수밖에 없어. 맞아.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많아. 이건 그래도 찾을 수라도 있지. 음함수는 y가 x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해요. 컴퓨터로 찾아야 되는 경우는. 자, 그럼 자기가 지금 미분한 게 잘 됐는지 보세요. 지금 똑같은지. 자, 2x제곱 미분하면 4x죠? 자, 얘들아 이거는 그냥 미분하면 안 되지. 곱미분해야 돼. 자, 곱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먼저 미분하면 2. 이건 그대로.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번에는 그대로. 그쵸? y 미분하면 1인데 dy dx. 이제 이해되나요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미분해주면 4y 세제곱 그리고 맞아요. dy dx 이렇게까지. 됐죠? 는 0. 아니죠. 미분했으니까 숫자도 미분하면 0. 다 미분해줘야지. 좌변만 미분하면 안 돼요. 우변도 미분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뭐 해준다? 대입. 그치? 그래서 x 자리에 마상 넣고 y 자리에 많이 넣어서 dy, dx 구해주시면 된다.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좀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네. 이게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그럼 됐고 마지막으로 역함수 미분법까지 정리를 할게요. 역함수 미분법. 이거 괜찮아? 이제 돼? 이제 좀 이해됐어? 그래 알았어. 맞아, 요거는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확 와. 그죠? 매개 변수도 그렇고. 자, 역함수 미분법은 쌤이 이제 유도를 해서 공식을 알려줄 텐데 그 공식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역함수 미분법은 바로 유도를 해서 공식을 지금 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있고 그 fx의 역함수를 쌤이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미분하면 그건 역함수 미분법이 아니지. 그냥 미분이지. 역함수 미분법은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그럼 어떤 걸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냐면 유도해볼게. 자, 여러분들 F랑 G가 역함수 관계면 두 녀석을 합성했을 때는 무조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요 식은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그쵸? 역함수랑 자기 자신 합성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 나오지.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부터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요걸 미분을 해주면은 F 프라임 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G 프라임 X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럼 쌤, 이게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뭐 어쩌라고? 그죠?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림 좀 그려서 이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함수가 y는 fx가 있었다고 쳐요. 그림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니까 y는 x 공조선 그려서 쌤이 이렇게 gx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gx 위에 x, gx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궁금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g'x인 거 맞죠? gx의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g'x잖아. 근데 나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뭘 봐도 되냐면 그냥 원래 함수 위에 x, gx는 사실 원래 함수의 gx, x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점으로 대응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 g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살펴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g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살펴본데 그 미분계수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즉 내가 역함수에서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g 삼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쳐봐. g' 삼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쳐봐. 그러면 나 3이라는 지역에서 이 친구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으면 오히려 원래 함수에서 y좌표가 3이 되게 하는 x좌표를 찾은 뒤 그 지역의 미분계수의 역수가 미분계수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이 기하적인 그림만 보더라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정확하게 역수관계겠지. 이해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관계. 이해됐어? 즉, 나 예를 들어 g' 삼값 찾고 싶으면 g' 삼값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원래 함수로 돌아가야 돼. 원래 함수에서 y좌표가 3이 되게 하는 x 지역에서의 미분계수분의 1이라. 이해됐어요? 나 x좌표가 3인 지역에서 미분계수 구하고 싶으면 역함수의 x좌표는 사실 원래 함수의 y좌표랑 해당되는 거잖아. 대응되는 관계가. 그래서 원래 함수의 3이라는 y값이 만들어지는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x좌표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 이해됩니까? 네,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원래 함수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텐데 역함수는 모르는 상태거든. 이랬을 때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럴 때 우리는 원래 함수를 가지고서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이해가 되면 이제 오케이야. 자, 이그젠플. 자, y는 sin x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때 g' 2분의 1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단 x의 범위는 0초가 2파이 미만으로 할게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sin x의 역함수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역함수는 역수랑 다른 개념이죠? 그쵸? sin x의 역함수는 arc sin x라 그래가지고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야, 그치? 역함수 못 갑니까? arc.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g' 2분의 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줘야 되냐면, 나 2분의 1이라는 지역에서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원래 함수에서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x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sin x가 언제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냐면 미안해, 2파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걸? 2분의 파이로 줄일게. 자, 됐죠? 2분의 파이로 줄일게. 그래야 한 지점
y값이 2분의 1인 값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함수의 6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서 그걸 역수치해주면 되겠다.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이해됐나요? 실제로 그림 상황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인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나 역함수의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 구하고 싶으면 y좌표가 2분의 1인 원래 함수의 x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자,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될까? 자,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네, 41번 문제랑 그 다음에 43번 문제 풀 건데요. 43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43번.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질문해 주시고. 역함수의 미분계수 물어보면 빠르게 원래 함수에서 루트 3이 나오는 지역이 뭐지? 그거부터 찾으라. 그쵸? 역함수에서 루트 3이 나오는 그 x좌표가 뭐지? 나 그 x좌표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치해주면 되겠다.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야. 그죠? 탄젠트의 역수가 루트 3을 가지려면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인 지역 찾으면 되겠죠? 지역 찾는 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보자. 자, 코탄젠트 4분의 x가 루트 3이 되는 지역을 찾고 싶죠. 근데 코탄젠트는 탄젠트 4분의 x분의 1이야. 그게 이제 루트 3이길 원해. 이 소리죠. 그치? 여러분들 코탄젠트 바로바로 안 돼요.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그치? 루트 3분의 1인 그 지역을 찾고 싶은 거죠. 그치? 그럼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30도여야 되잖아요. 30도. 즉 4분의 x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4분의 x가 6분의 파이. 즉 x가 어디인 지역이냐면 그치요. 땡큐. 2분의 3? 3분의 2파이죠. 그쵸? 3분의 2파인 지역이 내가 찾고 싶은 지역이었던 거야. 코탄젠트가 4분의 파이가 루트 3 되는 지역. 이해돼? 태연이도 이해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G' 루트 3이라는 녀석을 찾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F', 그렇지. F' 3분의 2파이라는 이 지역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고 그걸 역수. 이해됐어요? 지역만 찾으면 그 지역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라고. 됐죠? 그럼 요거 미분은 여러분들이 해줘. 코탄젠트 이제 미분할 줄 알잖아. 그치? 코탄젠트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4분의 x 써주되 그냥 끝내면 나 진짜 운다. 그쵸? 여기 x가 아니라 4분의 x였으니까 속미분해줘야지. 그치? 4분의 1.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속미분 지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이 되셔야 돼요. 속미분이 어렵죠? 계속 속미분 지키셔야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은 집어넣어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41번 문제를 봅시다. 지금 G' 삭과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대놓고 다 알려주셨죠. 자, 여러분들이 G' 삭값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 함수가 4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가 궁금하잖아. 근데 원래 함수가 4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X좌표 얼마라고 이미 주셨어요? 5라고 주셨죠. F 값이 4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F' 5분의 1 이거 올려주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럼 F' 5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지. 됐죠? 이게 사실 역함수 부분. 이해돼? G4 fx 불안한데 지금 fx가 4가 되게 하는 x값은 5니까 우리는 F' 5분의 1을 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됐고 이제 마지막 이계도 함수까지만 딱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계도 함수는 별거 아닙니다. 미분 2번 한 함수를 말해요. 자, 그래서 그냥 개념 풀기만 하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는요. 도함수는 얘들아 원래 함수 한 번 미분한 거죠. 그쵸? 우리 보통 y라는 녀석을 한 번 미분하면 y'이라고 쓰기도 하고 dy, dx 이렇게 쓰기도 하죠? x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치면 그쵸?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이게 도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함수야.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 2번 해 이 소리야. 미분 2번 해. 여기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도함수는 y 뭐 투플, 그러니까 2'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y2'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y, dx 이 친구 표현도 좀 기억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d 제곱 y 그 다음에 dx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써요? 라고 물으면 사실 딱히 내가 말을 못하겠어. 이거는 뭐 썰도 많고 그냥 표현 방식이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썰은 dy, dx를 이거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하고 dx 이걸 한 거기 때문에 d제곱이 됐고 이게 dx의 제곱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계도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계도 함수는 이런 거야. 자, y가 sin x래. 그치? 이때 이계도 함수 구해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예? 2번 미분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치? 그럼 y'은 코사인 x y2'은 너 한 번 더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sin x입니다. 이 소리야. 이게 이계도 함수. 됐죠?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이계도 함수. 자, 그러면 됐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도 함수 문제가 45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45번? 네. 자, F0 계산해주시고 F'0 미분해서 계산해주시고 얼마나 미분 잘하는지 봐야지. F2'0 아무래도 미적분은 미분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좀 힘들긴 하겠어요. 그죠?
이것도 본미분이어야 돼. 미분 그대로 미분 다 아시죠? 본미분 하고 계셔야 돼요.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미적분 때문에 미적분은 아무래도 이계도까지 구해주면 식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는 게 정상이야. 알았죠? 자,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자, 45번 푼 친구들은 자 47번 뭐 의미하는지 저 나번 조건의 극한식 해석 좀 해보시죠. 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극한식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면 x 갖고 있는 거 그냥 hx로 치환하라 그랬어. 그치? 이 수투에서도 항상이야. 자, 우리 45번 못 끝낸 친구들은 요렇게까지 됐는지 볼게요. 자, 도함수는요. 이 친구 미분하면 2x 그대로 써주되 이제 뭐 해줘야 돼? 그치, 속미분 뭐 곱해줘야 돼? 2 곱해줘야 되지? 다 괜찮죠? 이제 2.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됐고. 자, 이제 이번에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 친구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근데 이제 좀 정리하자. 정리하면 2에 2x로 묶어. 그래서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묶어주는 게 미적분에서는 중요해. 왜냐면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공통인수 있으면 빨리 묶고 시작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 들어갈게요. 자, 그럼 다시 또 이 친구 미분해야 돼. 미분해주되 곱하기 2. 그쵸? 그리고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됐죠? 더하기 그대로.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친구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네들은 뭐 겉미분 속미분 할 게 없죠.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2에 2x로 묶어. 그럼 4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 뺐으니까 3 코사인 x. 자, 그 다음 요렇게니까 마이너스 4 사인 x. 자,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빵빵빵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F빵은 얼마죠?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F'빵은 얼마죠? 요거 2고 0이니까 그치? 2죠? 그치? 자, 그 다음에 F2'빵은 얼마죠? 요거 어차피 1이니까 그렇지 3이죠. 사인 어차피 빵이니까 그죠? 그래서 1, 2, 3이니까요. 계산해 주시면은 4번. 자, 47번 문제로 마지막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미분법이 좀 많죠? 남은 시간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 헤매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도함수 활용이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막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법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노답이야. 알았죠? 금요일날 재정리 잘 해오세요. 자, 45번 문제 했으니까 47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 조건에서 F1이 2다. 그 다음에 F'1은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조건 별표. 우리 이제 수투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극한식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x 가지고 있는 녀석 새로운 함수 hx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보시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 프라임 fx 그 다음에 빼기 1 그리고 x 빼기 1. 자, 뭔지 모르겠어. 그치? 뭔지 모르겠어서 이 녀석 자체를 hx라고 잠깐 생각하시면 그쵸? 그러면 여기는 h1이겠죠? h1이 1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야 분자가 빵 되니까 그럼 요식은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1분의 hx 빼기 h1로 볼 수 있으니까 h'1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런데 h'이라는 것은 뭘 미분해라 이 소리잖아.
그쵸? 널 미분해라. 자, 그럼 이제 미분 들어가야죠. 자, 이 친구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겉미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겉에가 F'이니까 F' 한 번 더 미분하면 F2'. 그렇지! F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 F2', Fx. 자, 그리고 끝내야 돼? 아니죠. Fx 꺼집어내서 속미분 들어가야 되죠. F'X. 그렇지. 이게 HX다. 이 소리야. H'X. 이해돼? 자, 그러면 나 H'1 계산하고 싶으니까 H'1 계산해 주시면은 F2풀 F1, F'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반드시 계산할 수 있도록 다 주십니다. 조기값을. 자, F1 값은 문제에서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F'1 값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H'1 값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 이 극한값 3이라고 줬잖아. 이 친구는 3. 이렇게.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F2풀 2값 물어봤지? 당연히 F2풀 2값 물어봐야지. 이해돼? 다른 거 물어볼 수 없죠? 그쵸? 그러면 3이고 여기 3이니까 F2풀 2는 1.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로 F2풀 2값은 1. 네, 됐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투에서 자,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미안. 대가리가 안 돌아가네. 좀 어렵게 하고 싶었는데. X제곱 이게 나가나? 자, 이런 수투 문제 본 적 있나요? 혹시? 요거 우리 리미트 값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은 뭐 했었지? 그치? 루피탈도 괜찮고, 루피탈 문제 나중에. 보통은 도착지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녀석도 향해 가는 지역이 4F4고, 얘도 4F4니까 4F4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식을 조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자, 그냥 이 전체를 뭐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HX. 이렇게. 그쵸? HX. 그러면 H2는 0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리미트 x는 2로 갈 때 x-2분의 hx-h2라고 써줄 수가 있죠? h2가 빵이니까. 그럼 이건 h'2인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미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 미분해주자. 자, 미분해주면 이 친구는 F4는 숫자일 뿐이야, 얘들아. 4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럼 얘 미분해주면은 2x 곱하기 F4. 맞아요? 자, 이 친구 미분해주면 4F'X 제곱해주대. 옆에 뭐 곱해줘야 돼? 2x. 그치. 여러분들 이제 합성함수 미분할 줄 아니까. 이해돼? 그리고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4F4 마이너스 4F'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당연히 문제에서 F4값과 F'4값 줍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도착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돼요? 그냥 전체 위에를 HX로 치환해주고 그냥 극한식 다 미분계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합성함수 미분 다 알려주면 돼. 이해돼?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우리 10분 쉬시고 남은 한 20분 동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이해 안 된 거 질문.